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0만이 되는 신도가 반발할 경우에 이 관리가 안 되니까 강제 수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되니 조금만 미뤄달라고 해서 바로 중대본과 함께 대검의 디지털 수사관들을 투입을 해서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의 과천본부의 서버를 다 들어와가지고 중대본에 넘겨주고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년 전 신천지 수사 당시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는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 전 장관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법사의 조언을 듣고 방역 협조를 거부한 것도 문제지만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거짓말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는데요. 그건 다 거짓말이고요. 여기서 문제는 이 법사의 조언을 듣고 특정 종교 때문에 그 방역 협조를 거부한 것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거짓말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당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검찰총장하고 시비를 벌린다라고 할 정도로 무슨 여유가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근거를 대라 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에서 왜 그 당시에 그 앞뒤가 다른 모순된 행동을 했느냐 하는 해명이 먼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세계일보는 그런 취재를 통해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이난희 총재도 하나의 영맹이니까 대통령 되려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해라 했다는 것이고요. 그 2월 27일 날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이 방역 방해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도 2차 이제 그 관련 업무 협조 지시를 내리는데요. 그것은 방역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미리 그 고발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다는 등 강제 수사를 해서 적극 방역에 협조를 해라라는 지시를 일선에 내렸죠. 그런데 그날 바로 그 검찰총장이 그 직전 날에는 스스로가 본인이 구속 수사까지 지시를 한 본인이 갑자기 장관 지시가 내려가니까 압수수색 같은 강제 수사를 하려면 대검의 그 자신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그 장관 지시를 역지시하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 다음 날과 3월 4일 날 두 차례에 걸쳐서 대구지검에서 신천지가 있는 그 대구지검에서요. 경찰이 영장 청구한 것을 검찰이 반려를 해버리는 거죠. 추 전 장관은 2020년 2월 27일 당시 윤석열 검찰청장은 방역 방해에 대해 구속영장을 지시했고 다음날 저도 방역 저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이 없더라도 선제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를 하라는 업무 협조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청장은 장관 지시가 내려가니 갑자기 강제 수사를 하려면 대검의 승인을 받으라고 했다며 실제 그 다음날과 3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지검에 경찰이 영장 청구한 것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말했는데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압수수색보다는 좀 더 뭐 광범위한 범위로 신천지 서버를 다 이렇게 대검에 넘겼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거든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포렌식 할 자료는 바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천본부에 가서 가지고 나온 것이고 행정조사를 신천지 통해서. 과천본부요. 네네. 추 전 장관은 또 압수수색보다 더 광범위한 규모로 신천지 서버를 대검에 넘겼다는 윤 후보의 설명에 대해서도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며 포렌식할 자료는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과천본부에 가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전 장관의 정확한 증언이 나왔는데요. 어쩌면 이렇게 눈도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정말로 숨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일까요? 이런 자를 뭘 믿고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기려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가 검찰청장이었던 2020년 3월에서 4월 MBC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직후 채널A 기자에게 전화해 논란의 핵심이던 한동훈 이동재 녹음 파일에 대해 물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 자료에 따르면 당시 채널A 법조팀장이었던 A 기자는 MBC 보도 사후로인 4월 2일 윤석열 청장이 B 기자를 통해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요. 한동훈 이동재 음성 파일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내의 누군가에게 보냈는데요. B 기자는 당시 채널A 법조팀 소속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안과 특별한 연관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A 기자의 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장인 윤 후보가 사적으로 B 기자와 접촉해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알아본 건데요. 특히 윤 후보가 문제의 핵심이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물었다면 이는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힌 한 검사장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행위여서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청장 시절 채널A 기자에게 확인하려 했다는 녹음 파일의 존재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사안인데요. 앞서 3월 31일 MBC는 땡땡땡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 녹취 들려주며 압박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동재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측근을 만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대화한 녹취 파일을 들려주고 녹취록도 보여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즉 이 전 기자가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취재한다는 명목으로 검찰 고위 관계자인 한 검사장을 언급하며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한 검사장은 MBC에서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수사 상황을 전달하거나 녹취록과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는데요. 보도 다음 날인 4월 1일에도 한 검사장은 이 같은 입장과 함께 MBC에도 녹취록이 존재할 수 없으니 보도 전에 내 음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사전에 전했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같은 날 대검찰청 관계자도 채널A로부터 메모에 등장하는 인물이 현재 거론되는 검사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들었다라고 언론에 알렸는데요. 이런 입장이 나온 상황임에도 윤 후보가 B 기자에게 전화해 녹음 파일에 대해 물어봤다면 이 행위는 이례적인 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 검사장과 대검찰청이 녹취록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는데도 검찰청장이 나서 사적으로 기자와 접촉해 음성 파일을 문의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왜 윤석열은 당시 검찰청장은 뭐가 그리 급했길래 청장이라는 자리에 있음에도 전면에 나서 직접 확인하려 했을까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생각일 텐데요. 자신도 연루되어 있던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전화를 해 캐물은 거겠죠. 물론 이건 저의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아니면 그 녹음 파일의 주인공이 한동훈이 아니고 윤석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저녁 김용민TV, 평화나무TV, 고발뉴스,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 신압으로에서 장인수 기자 한동훈 핸드폰 뒷문을 열다 편이 동시에 업로드됩니다. 과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게 될지 주목되는데요. 이스라엘 첨단 장비로도 암호를 풀지 못한 아이폰 11의 비번이 풀린 걸까요? 오늘 저녁 5시입니다. 꼭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요즘 시키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그냥 수사대로 따라가되 우리는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했고 시민 수사를 위해서 이철 막 와이프 찾아다니고 막 이러는데 그건 해볼만 하지. 네.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네. 나올 것 같으니까. 네네 겁이 이철이랑 많아 이 사람. 먼저 지가 네. 불기 시작하잖아. 이철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이렇게 당신 어차피 그러니까. 자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너 그런 거 하다가 한두 걸리면 되지. 14.5년이면 너 출소하면 이것저것 합치면 8순이다. 제기 지입니다. 가족부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집을 보니까 옛날에 돈 많이 뽕쳐놨을 때 뭐 양주 뭐 이 정도 이쪽에다가 막 한 10개씩 사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다 팔고 딴 데로 갔더라고.
와이프만 걸려도 될 텐데.